최고 득표율은 이야기돼 있고 호남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도 압승했지만 투표율은 전국 평균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지난번 대선에서 호남의 투표율이, 지난번 대선에서 광주의 투표율이 왜 역대 투표율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는지를 함께 보시죠. 자, 누적 득표율은 이렇습니다. 자, 호남도 이렇습니다. 압도적입니다, 이재명 후보. 근데 투표율 한번 보실까요? 자, 호남의 평균 투표율이 전국 투표율보다 낮습니다.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애석하게 오늘 나오신 두 분이 부산하고 대구라 호남뿐이 아니십니다만 자신 있게 저는 이 질문 드릴 수 있어요. 민주당의 대표 정치인들은 지역구가 호남이 아니더라도 호남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호남의 심장이 왜 차갑게 식은 겁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 체급 차이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빨리 결과가 예견이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내가 투표 안 해도 어차피 이재명 될 건데 이제 이런 이제 기류가 처음부터 이제 형성이 됐고.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대선 때도 낮았잖아요. 대선 때는 오히려 결집해야 되는데. 대선 때는 투표율 높았죠. 지선 때. 지선 때. 지방선거 때. 예, 지방선거 때는 이제 낮았었는데. 정정합니다. 지선 때. 그렇죠. 예, 대통령 선거 때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전당대회가 이제 국민들의 흥행을 좀 받았으면 좋았는데 이제 폭염도 있었죠. 휴가철이었죠. 또 폭우도 내렸었고 예. 또 워낙 체급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재명 대세론 대세론을 넘어서서 확대명이니 어대명이니 이런 이제 기류가 좀 있었고 또 혹시 지선과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후보들에 대한 식상함 때문은 아닙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예, 그것은 이제 너무 과한 이제 너무 많은 이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객관적 환경 자체가 더더구나 또 이준석 대표가 뉴스를 몰고 다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객관적 환경 자체가 흥행을 이끌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제 8월 28일이면은 새 지도부가 이제 출범을 하는 것이고 흥행은 못했지만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지도부가 출범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출범하고 난 뒤에 정말로 국민들에게 소구력 높은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아마 최선을 다할 겁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미롭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이 결과에 대해서 낮은 투표율을 언급했고 이재명 후보는 낮은 투표율에 대한 언급 없이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높은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투표율이 낮은 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데 앞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의 당원 동지들에게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십사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낮은 투표율. 최고위도 친 이재명계 후보들이 대거 당선권에 들었습니다. 사당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장기영태, 박찬대, 서영교 의원 등등 고민정 후보를 제외한 친명계 4명이 당선권 안에 들어왔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박용진 후보가 한 계파가 꿩 먹고 알 먹고 거기에서 더 나가 국물까지 먹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용진이 만들고자 하는 민주당의 미래에는 악성 팬덤이 판치고 셀프 공천, 사당화 논란으로 혼란해하며 정치 훌리건, 좌표 부대들이 당내 다양한 의견을 억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더욱이 계파 독식의 논란은 없을 것입니다. 한쪽 계파가 대표도 최고위원도 다 먹고 당원 강령도 마음대로 뒤집는 일, 그래서 당 밖에서 한쪽 계파가 꿩 먹고 알 먹고 국물까지 싹 다 독식한다는 그런 비판을 들으면 우리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위기 그 한가운데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서재현 위원님, 흥미로운데 이게 꿩 먹고 알 먹고는 사실은 그 1+1 같은 느낌이에요.
꽁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근데 지금 박용진 후보가 쓴 표현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왜냐? 뒤에 국물까지 다 먹고 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데 사당화다, 1인 정당이 됐다, 독식을 했다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서지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박용진 이제 당대표 후보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자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과도한 공격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그 네거티브적 전략을 쓴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최고위원 5분 중에 뭐 친명 비명 뭐 나누었다고 하지만 사실 6위인 송갑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남하고 광주하고 15%, 22%로 해가지고요 5위 안에 들 가능성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분이 좀 호남 출신이기도 하고 제가 대의원이 30%가 이제 다가오는 주에 이제 투표를 하기 때문에 확정적이게 5분의 후보 뭐 국물까지 다 뭐 친명 이런 거는 아직까지 모른다. 왜냐하면 국물까지는 아직 안 먹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송갑석 후보도 있지만 그 고영인 후보라든지 이제 또 윤영찬 후보도 대의원의 투표 30%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윤영찬 후보 같은 경우는 또 대의원 투표를 기대할 만하죠. 그렇죠. 그냥 모르는 거고요. 그 5위와 6위 차이도 제가 알기로 한 2,000표 차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서 비판해도 된다. 그래서 저는 좀 예. 아쉬운 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박용진 당대표 후보 알지만 그 실질적으로 청년이라든지 어떤 정책적 그리고 그 당에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도 그 낙선하신 청년들을 같이 해서 우리가 낙선했지만 예. 도전의 가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챙겨야 된다고 해서 예. 굉장히 정책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강조가 돼야 되는데 워낙 이제 뭐 시간도 없고 좀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비판에 너무 열을 올리고 있는데 조금 이번 다가오는 한 주 정도는 정책 비전에만 좀 더 집중하셔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최종 결과가 우리 박용진 후보가 예견했던 것처럼 한 계파가 국물까지 다 먹는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서지현 위원이 전망했던 것처럼 다양하게 계파가 섞일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